안녕하세요. 우리 성남초등학교 5학년 친구 여러분. 선생님은 과학 전담 선생님 장원걸입니다. 이번에 선생님이 여러분들이랑 첫 수업 디딤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첫 시간에 문제인식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설명하는 것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상을 관찰하여 궁금한 점을 떠올리고, 그러니까 대상을 관찰했을 때 저거 왜 저러지? 왜 바람이 불면 바람개비가 돌아가지? 어떤 원리로 돌아가지? 하는 그런 궁금한 점들을 떠올리고, 그 다음에 탐구 문제를 이제 찾아보는 그런 것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탐구활동 실험에 필요한 준비물들을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모래가 있어야 돼요. 모래에다가 그 다음에 눈금 실린더, 이렇게 눈금이 되어 있는 거 필요하고, 투명한 페트병 500ml짜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약숟가락 이렇게 생긴 거 여러분들이 많이 봤을 거예요. 그리고 종이컵, 그 다음에 알코올 온도계, 그리고 스탠드, 여기 다음으로 가보면 스탠드, 그리고 링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집게잡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이 필요하고, 반코팅 면장갑이 필요해요. 우리가 아직 뜨거운 거 할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반코팅 면장갑으로 떨어지지도 않고 여러 가지 변수를 통제하기 위해서 이런 반코팅 면장갑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초시계, 우리가 3분 동안 열심히 흔들 거기 때문에 이런 초시계도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으로 한번 가볼까요? 페트병에 모래를 넣고 흔들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여러분들이 궁금해 할 수도 있는데요. 자, 페트병에 모래를 넣고 흔들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이런 궁금한 현상들에 대해서 관찰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다 같이 동영상을 한번 볼까요? 페트병에 모래를 넣고 흔들면 어떻게 되는지 실험을 통해 확인하여 봅시다. 먼저 눈금 실린더로 모래 150ml를 측정하여 종이컵에 담습니다. 그 다음 약숟가락을 이용하여 종이컵에 담긴 모래를 페트병에 넣어주고요. 알코올 온도계는 윗부분에 실을 묶어서 스탠드의 링에 매달아주는데, 알코올 온도계의 액체샘이 페트병의 바닥에 닿지 않도록 링의 높이를 조절합니다. 그리고 모래의 처음 온도를 측정하는데요. 액체샘이 모래에 충분히 잠겨야 하고 온도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을 때까지 기다린 뒤에 온도를 읽어야 정확한 온도를 측정할 수 있답니다. 자, 모래의 처음 온도는 섭씨 18도이군요. 이렇게 처음 온도를 측정한 뒤에는 페트병의 뚜껑을 닫고 3분 동안 위아래 방향으로 일정하게 흔들어줍니다. 흔든 뒤에는 페트병의 뚜껑을 열고 모래의 나중 온도를 측정하는데요. 모래의 온도에 어떤 변화가 나타났을까요? 온도를 측정해보니 섭씨 21도이군요. 모래의 처음 온도와 어떻게 다른가요? 처음보다 3도 높아졌네요. 즉, 모래를 흔들었을 때의 모래의 온도가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모래의 온도가 이렇게 달라졌어요. 이런 게 바로 관찰이에요. 저게 왜 달라졌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과학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부터 모래의 온도가 달라진 이유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해볼까요? 그리고 그 알아보는 방법에 이제 우리가 과학적 관찰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한 현상이 뭔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는 거예요.
자, 먼저 페트병에 모래를 넣고 흔들었을 때 나타나는 변화를 한번 관찰해 봅시다. 우리가 동영상에 봤듯이 아까 어떻게 됐나요? 그렇지. 누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모래 흔들었더니 온도가 올라갔어요. 모래 온도가 처음보다 높아졌습니다. 자, 이게 바로 궁금했던 점. 그럼 왜 궁금했을까? 이제 우리가 그 궁금한 게 생겼죠? 이게 바로 탐구 문제 정하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되게 궁금한데? 이게 왜 그렇게 됐을까? 이렇게 하는 게 과학적인 생각이고 과학적인 질문이 되는 거예요. 자, 실험을 하면서 궁금한 점을 정리하고 그 가운데 더 실험하고 싶은 내용을 탐구 문제로 정해 봅시다. 페트병에 모래를 넣고 흔들면 어떤 일이 생기죠? 그렇죠. 모래의 온도가 처음보다 높아지는데요. 실험을 하고 나니 궁금한 점이 더 생겼다고요? 흔드는 빨기가 빨라지면 모래의 온도가 더 높아질 것인지와 어떤 물질의 온도가 가장 많이 높아질지가 궁금하군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있답니다. 바로 탐구를 하는 것인데요. 탐구를 시작하기 전에 탐구 문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하여 볼까요? 탐구 문제를 정할 때에는 평소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거나 관찰한 내용 중에서 궁금하였던 점으로 정합니다. 이때 탐구 문제에는 목표가 분명하게 드러나야 하고 관찰이나 실험을 통하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죠. 자, 선생님이 잠시 여기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이제 호기심을 가지고 관찰한 내용. 우리가 방금 모래를 흔들었죠. 그 모래를 흔들었더니 온도가 올라갔어요. 그 올라간 것에 대해서 왜 올라갔을까 하고 궁금한 것.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관찰한 내용 중에서 궁금하였던 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이 있을 건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수업 시간에 실험을 하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이 그런 궁금한 점들을 선생님이랑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해요. 그럼 목표가 분명하게 드러나야 하는 거는 여러 가지 물질을 넣고 흔들어 봤을 때 누가 가장 많이 오를까? 라고 하는 이런 것들도 그거를 알아보자. 누가 가장 온도가 많이 올랐을까? 그것을 알아보고 싶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도 하나의 목표가 분명한 겁니다. 자, 그럼 이 두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조금 어렵다고요? 자, 여기를 보세요. 탐구 문제는 관찰하거나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하고 실험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는 게 좋아요. 선생님도 정말 궁금한데? 오렌지 주스를 끓이면 노란색 김이 나올까? 그럼 자몽 주스를 끓이면 어떤 색깔이 나올까? 포도 주스를 끓이면 어떤 색깔이 나올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좋은 질문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큰 소금 결정을 만들 수 있을까? 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또 새로운 사실을 예측해 볼 수 있는 문제가 좋은 탐구 문제라고 할 수 있답니다. 반면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탐구 문제가 잘 드러나지 않거나 지구의 겉모양이나 내부 구조 등은 실제로 스스로 탐구할 수 없으므로 좋은 탐구 문제라고 할 수 없지요. 또 탐구 문제는 동물의 한 사리와 같이 너무 넓은 범위보다는 자, 생각해 보세요. 꽃은 얼마나 예쁠까? 예쁘다는 기준이 사람들마다 다를 수가 있는데 선생님은 옥주현이 예뻐요. 너희들은 옥주현 모르겠구나. 아무튼 선생님은 방탄보다도 다른 애들이 좋아요. 이렇게 예쁘고 좋아하는 이런 기준들은 다를 수가 있어요. 방탄 좋아하는 애들 미안. 그리고 지구는 어떤 모양일까? 여러분들이 지구를 전체를 여러분 직접 파고 들어가 볼 수가 없죠. 그리고 지구를 위에서 보려면은 우주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힘든 일이에요.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좋지 않은 탐구 문제고, 말 그대로 동물의 한 사리는 여러분들이 거북이는 80년을 산다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거북이 한 사리를 조사하기 위해서 거북이랑 80년을 산다면은 뭐 될 수 있겠지만은 그게 불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좋지 않은 탐구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최대한 좁은 범위로 축소하여 구체화하는 것이 좋아요. 또 인터넷 검색 등으로 너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도 좋은 탐구 문제로 적합하지 않죠.
그렇다면 우리도 궁금한 점 가운데 더 실험하여 보고 싶은 내용을 선택하여 탐구 문제로 정하여 보도록 해요. 어때요? 물질을 흔들어 본 경험을 바탕으로 실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잠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렇게 탐구할 문제를 찾아 명확하게 나타내는 이게 바로 뭘까? 문제 그렇지, 문제인식이에요. 문제인식을 통한 탐구 문제 정하기. 탐구의 첫걸음이니 잘 기억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탐구 문제를 정하기를 한번 해봤는데요. 페트병을 흔드는 빠르기가 빨라지면 자, 여기서 우리가 더 궁금한 점을 정리해보면 페트병을 흔드는 빠르기가 빨라졌을 때 모래 온도가 더 높아질까? 이런 것도 하나의 궁금한 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모래를 흔들면 온도가 높아지는 까닭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이 바로 과학적으로 우리가 해결해 볼 수 있는, 우리가 탐구해 볼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물질을 흔들면 어떤 물질의 온도가 가장 높아질까? 이런 것도 우리가 궁금해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로 궁금한 점 중에서 더 실험하고 싶은 내용을 선택하여 탐구 문제로 정하여 봅시다. 혹시나 이게 빨라서 여러분들이 더 읽고 싶은데 넘어가는 친구들은 동영상을 일시 정지시켜 놓으면은 여기 있는 내용을 읽을 수 있으니까 동영상 일시 정지하고 꼭 한 번씩 봤으면 좋겠어요. 자, 다른 물질을 흔들면 어떻게 될지 알아보고 싶다. 이런 것들이 더 실험하고 싶은 내용이 되겠죠. 여러분들도 나중에 우리가 처음 기본 실험을 하고 여러분들이 실험을 다 끝나고 난 이후에 또 더 실험하고 싶은 내용을 여러분들이 또 적는 그런 활동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물질을 흔들었을 때는 어떤 물질의 온도가 가장 높아지는지 알아보고 싶다. 그렇죠. 여러 가지 물질 중에서 이 물질은 왜 이렇게 온도가 많이 올라가지? 이 물질은 별로 온도가 안 올라가는데? 이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겠죠. 3번, 탐구 문제를 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볼 건데,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거나 관찰한 내용 중, 아까 모래를 흔들었는데 온도가 올라갔다. 이게 바로 관찰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궁금한 점, 왜 모래가 올라가지? 왜 모래 온도가 올라가지? 이게 궁금했던 점이 될 수 있고, 또 다른 것 중에 하나는 먼저 모래, 또 설탕, 좁쌀 이런 것들 중에서 누가 가장 많이 올라갈까 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바로 궁금했던 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목표가 분명하게 드러나야 하고 관찰이나 침을 통해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네 번째로 문제인식의 의미를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문제인식이란 거는 탐구할 문제를 찾아서, 우리가 탐구할 문제를 방금 발견했죠? 왜 온도가 올라갈까? 이거랑 또 어떤 게 가장 온도가 많이 올라갈까? 이런 것들이 탐구할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명확히 나타내는 것이 바로 문제인식입니다. 자, 탐구 문제를 정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거나 관찰한 내용 중에서 궁금하였던 점을 우리가 이제 정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듯이 관찰한 내용 중은 우리가 페트병에 들어있는 모래를 흔들었더니 온도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궁금한 거, 왜 올라갔을까? 그리고 다른 물질도 올라갈까? 그리고 어떤 물질이 가장 많이 올라갈까? 이런 것들이 궁금했던 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목표가 분명하게 드러나야 하고 스스로 관찰이나 실험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문제인식의 의미에 대해서는 탐구할 문제를 찾아 명확하게 나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좋지 않은 탐구 문제를 정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좋지 않은 거니까 과학적이지 않은 내용들도 있겠죠? 자, 그럼 찾아봅시다. 어떻게 하면 큰 소금 결정을 만들 수 있을까? 소금 결정 만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과학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렌지 주스를 끓이면 노란색 기름이 나올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탐구 문제를 아까 생각할 수가 있죠. 달의 단면은 어떤 모양일까? 우리가 달의 단면을 직접 자를 수가 있을까요? 지금 어떤 나라도 이거 못하죠? 그래서 이거는 틀렸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너무 커요. 강낭콩이 잘 자라는 온도는 몇 도일까? 이거는 우리가 강낭콩을 직접 사서 기를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따라서 답은 2번이 답이고, 그 다음에 탐구 문제를 찾아 명확하게 나타낸 것은 무엇이라고 하는지 아까 뭐였죠? 네, 맞아요. 문제인식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수업을 하겠습니다. 내일 우리 다시 다 같이 만나요.